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그 대책 발표가 나서 다양한 것들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안 찍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보도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완돼야 될 대책들이 너무 많아서 하겠다는 거지 결정이 되거나 하다가 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무자비한 자료를 배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은 그냥 이제 참고 있다가 이번에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신문 10답이 나왔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혹시 이러한 자료라든가 세종시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이 알고 싶으시면은요 저희 사무실로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쪽에 좀 더 질문을 받아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준비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 문자로 톡이나 그걸로 간단한 질문들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제 채널에 구독하시고 연락 주시면 채팅방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이제 신문 10답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이제 보도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보도자료들이 다 정확하게 법 적용이 되는지 또 이것 또한 분포가 됐을 때 기본적인 참고자료인 거지 얘가 세무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세무 쪽에서 연결이 되는 상황과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읽어보고 살펴보고 반 결과 굳이 이제 이 자료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양도소득세 세무적인 부분에서도 또 사례들이 계속 나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선은 신문 10답에서 나와 있는 사례들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참고 자료예요. 첫 번째가 상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확대 개편 관련한 신문 10단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2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가요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최종 1주택일 경우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이때만 지금 현재 거주기간 2년을 책정을 비과세 조건으로 해준다는 이야기인 거지 이게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현황이 생기고 있냐면 내가 그러면 임대를 놓고 나가도 거주조건 2년을 갖춰준다고 하니 내가 임대를 놓겠다는 문의 전화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 주택을 1주택이었을 경우에를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게 2주택이었고 3주택이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놓치시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내가 어떻게 임대를 놓을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이요. 상생 임대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가 5% 이하인데 이 인상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무엇인가요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중요한 사항의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 갑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즉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의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갑이 승계받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문의가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조금 생각했던 가격보다 세종시의 매스컴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빠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급매물 저렴한 매물 찾는 분들의 문의는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그러면 임대 계약이 돼 있는 물건은 저희들이 매수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상태로 인해서 전세가 끼어 있는 매물을
하셔서 취득을 하셨다가 계약을 5% 갱신해주고 5% 이내로 갱신을 해주고 그거를 거주를 안 했을 때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실 때 체크하실 거는 전세를 승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핵심의 답입니다. 그러면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뭔가 솔루션 하나를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읽어가면서 느낀 게 승계로 해서 전세 계약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새로이 매수자들한테 취득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까는 제가 생각을 해놓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혹시 주택을 매수하실 때 제가 이 방법을 피해 가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방법을 피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세종시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직전에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차인이 동일하진 않아도 되고요.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새로운 임차인이 5% 이내에 그 전에 임대료가 5% 이내에 인상만 해도 준수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또 새로 여기는 정말로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렇게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도 그 기간으로 5% 이내로 준수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임대차 금액이 이렇게 세종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 현재는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넣었을 때 5%만 올리는 게 이득인 건지 아니면 내 계약 조건,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5%로 올릴지 아니면 시세를 준용을 해서 올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2억에 놨다고 해서 2억에서 5%로 올리는 게 답이 아니시니까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도 내 조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내가 상생 임대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안 될 수 있는 것까지 따져가면서 임대차를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질문이라든가 이게 세팅이 되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내용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질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을 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보이시죠? 기간이 있어요.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을 해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작년도 12월 20일부터요. 24년도면은 향후 지금 22년도니까 2년 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내가 12월 20일 전에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전에 갱신했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적용이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기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시고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매수자들 입장 그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에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여섯 번째가요. 계약갱시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해 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계약 진행을 하셔도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거주요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인한테 내가 실거주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가세요. 그렇게 해놓고 정말로 전입신고 하시고 실거주도 목적으로 갖고 오셔서 짐 일부 놓으시고서 두 집에 살림을 하시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주요건 2년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두 집 살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거주요건 받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를 새로 놓게 되면 어쨌든 물량이 조금씩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한테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5%의 임대금액으로 당연히 이하로 이제 올리는 거는 당연했는데 장기 의무기간 10년이거든요. 이거를 지킨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처분을 했을 때는 원래는 과세예요. 과세를 해야 되는데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해서 1가구 1세대 1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다주택자이거든요. 근데 이 다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고 어떻게 방향이 잡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의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 8번째가요.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가, 당연히 이제 양도 계획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양도를 할 경우에는 모든 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신에 호별로 양도할 경우에는 호별로는 동일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서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잘 보완을 해가지고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8번째 질문이었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준비되어야 될 보완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9번째가요.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 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였는데요. 무조건 실질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 당연히 맞잖아요. 그리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올려놨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했어요. 근데 내가 1년 7개월만 살았어도 의무기간이 인정을 해주고, 또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또 의무기간이 2년이었는데 24개월을 넘겨서 2개월을 더 살았으면 당연히 인정을 해주겠죠. 그 대신에 1년을 계약을 했는데도 2년을 거주를 했다 그러면 실거주잖아요. 2년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의무 임대기간을 불인정한 사유가 뭐냐면, 계약기간을 2년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살았어요. 실제 임대기간이. 그러면 인정을 못 해주고, 1년을 계약을 했는데 8개월밖에 못 살았다. 2년이어야 되니까 1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얘는 불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계약을 했어도 1년 2개월이면 2년에서 많이 한참 모자라다 보니 인정을 못 해준다. 그래서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2년을 계약해서도 1년 6개월까지는 인정을 해주되 그거보다 밑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못한다는 게 지금 여기 질문의 요지의 답입니다. 그러면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는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을 한다는 게 또 2년이 아니라 3년을 계약한 사례들이 있고요. 지금 세종시에서 이게 주택임대 3법이 적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약이 진행된 게 뭐가 있냐면, 계약기간 24개월을 쓰고요. 특약에다가요, 임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특약이 들어간 것도 있고, 심지어는 4년 계약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5% 이상을 올리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요건에 대한 거나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임차인들의 방향이 이거를 내가 4년을 주장을 해서 계약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부터 임대 물건이 없어요. 임대 물건이 없다 보면 기존 주택으로 거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임대 매물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는 과연 임차인이 나 4년을 주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시 임대인한테 키가 잡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인은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 1년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임차인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로 나가게 됐을 때 5% 이상만 올려서 계약을 체결을 할 건지, 아니면 2년 후에 내가 처분을 해야 되고 거주요건의 비과세 조건을 받기 위해서 처분을 해야 되면은 이 임차인을 1년 6개월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이거에 대한 분쟁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 임대차 계약을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3개월일 경우는 2년 6개월 정도 살았을 때는 인정이 되고요. 2년이었을 때는 2년 2개월도 인정이 된다. 2년을 넘기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대신에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돼도 안 되고요. 1년 6개월 계약을 해서 1년도 안 되고, 1년 계약에서 1년 6개월을 살아도 인정이 안 된다. 약간 1년 계약에서 1년 6개월을 살았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거는 6개월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건지, 실거주 요건이라고 하면서 요거는 약간 불인정한 사례 3번이 제 눈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거주 요건 2년 없이 비과세 해준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거주요건 없어도 일반 세율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1가구 1주택일 경우는 내가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정으로 봤을 때는 민간임대 주택임대 사업자들한테 너무 혜택이 여기 임대사업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혜택을 너무 안 준 거에 대한 불만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쌓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임대료 5% 인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가 이제 저희가 5% 인상 여부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 렌트홈에서 금액 계산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놔서 저희들이 그거 전세율을 전환을 했는데 그겁니다. 민간임대특별법에는 제4조 사항에 따라서 산정률을 이렇게 월세 렌트홈에 들어가서 전환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연 10%와 기준금리를 계산을 했을 때 2%에서 낮은 비율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그거로 예를 1위 잡은 게 전세보증금 3억인 주택에 월세보증금 5천으로 전환을 하면 임대료 5% 이하로 인상을 충족하는 경우는요. 월세가 82만원에서 8,125만원 이하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렌트홈을 활용을 하셔가지고서 전환을 하시는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확인을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상생 임대차 계약이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자료에 관심도가 되게 많았고 실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문의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실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의 거의 99%가 타지에 계신 분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주 공무원들한테 50% 물량을 줬다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는 당해 50%, 기타 지역 50%의 물량이 있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1주택인 사람으로 인해서 거의 청약이 다 당첨이 됐는데 이분들이 세종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신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상생 임대차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특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을 받았거나 여기 세종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임대주택을 잘 활용을 해서 이 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깊게 내용을 알고 싶거나 중요한 거를 또 알고 싶으시면은요,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어떠한 루트로 끌고 나갈지를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